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다 보면 북한의 백두산이 폭발한다. 네, 그런 영상 자주 볼 수 있죠. 이게 인기가 있다 보니까 유튜브가 알고리즘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이 영상을 뿌리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동시에 가끔씩 지진이 났다 이런 뉴스도 보게 되죠. 여긴 지진 잘 안 나는 동네인데 왜 여기서 지진이 나지? 혹시 백두산 폭발과 관련이 된 건가? 네, 이렇게 연상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불안하죠. 걱정이 됩니다. 인간이 절대 이길 수 없는 게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게다가 백두산이 한번 터지고 나면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들을 자꾸 듣게 되니까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두산이 작은 산도 아니고요. 또 역사적으로 볼 때도 백두산이 크게 한번 터지고 나니까 나라가 없어지더라 아니다 뭐 이런 말들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책도 몇 권 넘겨봤고 근데 이런 건 아무래도 논문을 좀 보는 게 괜찮은 것 같아서 논문을 두 편을 찾아서 봤습니다. 백두산이 터진다. 근데 이건 100% 기정사실로 전문가들은 인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다만 언제일지 모른다. 이게 문제인 거고요. 100년 주기다, 200년 주기다 이런 말들은 하는 사람에 따라 다 다르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터질 때마다 강도가 매번 달랐다는 것도 추측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어쨌거나 백두산이 터진다면 그 피해가 좀 작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진심으로 가져보게 되고요.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궁금해서 이 영상을 찾아보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백두산이 터지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남한 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이게 궁금한 거죠. 네, 그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백두산이 터지면 우리는 얼마나 피해를 입을까? 네, 이게 직설적으로 말해서 이게 우린 궁금한 건데요. 답을 먼저 말하자면 직접적인 피해는 없다. 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직접적인 피해는 백두산 주변 지역에서 입게 되는 거고요. 우리는 화산재로 인한 간접적인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구글 검색을 통해서 논문을 좀 찾아봤는데 가장 쉽게 아주 명료하게 잘 설명한 자료를 다행스럽게 하나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출처가 통일부예요. 2011년에 백두산 화산 관련 대책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는데 이 간담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전문가들이 소논문을 썼던 거예요. 그중 두 편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구글 검색하면 지금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윤성효 교수,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 교수인데요. 이분이 쓴 글 진짜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시 읽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백두산이 분화하면 남한에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백두산 화산 분화의 1차적인 화쇄류, 라하르, 강하 화산재 등의 영향이 남한에 미칠 기회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 이게 무슨 단어지 싶은 처음 보는 단어들이 몇 개 보이긴 하지만 쉽게 말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화산 폭발 시 분출되는 것들, 화산재 포함해서요. 그것들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남한에 생기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백두산이 분화하더라도 북풍 또는 북동풍 계열의 바람이 백두산 북동쪽에서 불어와 화산재가 남서쪽이나 남쪽으로 확산되지 않는 한 남한은 직접적인 화산재 피해를 입지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으므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바람이 남쪽으로 불지 않는 한 남한이 화산재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을 일은 없다.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다른 자료를 보니까 가령 4월에서 6월 사이에 만약에 백두산이 분화하게 된다면 그땐 바람이 남쪽으로 불기 때문에 간접적인 피해라고 하더라도 좀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네, 그런 말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남한은 직접적인 영향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거죠. 하지만 불행한 것은 북한은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다라는 거죠. 할 수 없죠. 북한 땅에 백두산이 있으니까요. 이건 좀 이따가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남한은 남쪽 땅은 안전한가? 네, 이 질문을 갖고 좀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살지는 못하게 될 것이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화산재 때문인데요. 화산재가 많이 날아오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날아온다는 거죠. 근데 그 어쨌든 날아오는 양이 무시 못할 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마스크를 써야 되고 어쩌면 고글 같은 거를 써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안경 이런 걸 써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호흡기 질환자들에게는 매우 위험할 수 있는 거죠. 얼마 동안이나 마스크를 써야 되느냐? 뭐 짧으면 몇 달, 길면은 12달을 넘길 수도 있을 겁니다. 어떤 규모의 화산이 터지느냐에 따라서 이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또 한동안은 비행기 운항이 불가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 보니 경제적인 타격도 입게 되겠죠. 게다가 이게 더 클 텐데 전 지구적으로 농업이 엉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식량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고 그게 한반도에도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화산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산재는 폭발 직후에 분화구로부터 화산재가 한 지상 약 25km까지 치솟아 올라간다고 하죠. 이게 대부분은 편서풍을 타고 동해를 건너서 일본 쪽으로 더 넘어서는 태평양 쪽으로 가게 되지만 일부는 성층권 내 잔존에서 태양 복사를 차단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해에는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한 다음 해에는 또는 그 다음 몇 해 동안은 일시적으로 기온을 낮추게 되고 농작물의 생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한 자료를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예도 하나 찾아봤는데요. 946년에 백두산이 폭발했는데 그때 당시 상황을 모아서 시뮬레이션을 해봤더니만 지구 온도가 한 1도 내지 2도 정도 내려가더라. 네, 그렇게 추측하고 있더라고요, 전문가들이. 왜냐하면 대기가 탁해지니까. 그래서 태양이 대기를 뚫고 들어오질 못하니까 그 결과 기온이 떨어지게 되더라. 그래서 농작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게 되고 그 결과 식량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경고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해보자면 백두산이 제대로 터지게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 남한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는 것은 아니지만 전 세계적으로 백두산 폭발의 피해를 입게는 될 것이다. 특히 농작물의 피해가 심각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자료집, 2011년 자료집을 좀 더 살펴보면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백두산의 폭발적 분화 시 예상되는 직접적인 화산 재해 위험을 5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제 나름대로 3가지로 줄인 다음에 다른 자료들을 좀 취합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피해는 홍수예요. 홍수. 화산인데 웬 홍수 싶기도 한데 천지가 호수잖아요. 거기에 물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죠. 한 20억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두산 주변은 이게 폭발하면 온통 물바다가 되는 거죠. 네, 최대치의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물 피해만으로도 생태계가 쑥대밭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둘째가 바로 용암과 화쇄류로 인한 피해입니다. 용암은 반경 15km까지 피해를 주게 될 거라고 해요. 지도를 보면 삼지연시의 일부분이 용암으로 인한 피해를 입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쇄류로 인한 피해, 이게 굉장히 큰데 화쇄류라는 단어는 낯설죠. 설명을 좀 해보자면 화산이 터져서 분출할 때 분화구에서 분출되는
고온의 가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암석 부스러기 이런 게 상공으로 치솟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솟았던 그 물질들이 한꺼번에 떨어지게 되죠. 땅으로. 네, 이게 바로 화쇄류입니다. 문제는 집채만한 바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때에 따라선. 그리고 그 온도가 무려 500도에서 700도에 이른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폭탄이 하늘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네. 백두산 주변 최대 60km가 바로 이 화쇄류의 피해 지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60km 반경이면 삼지연시 전체가 해당하고요. 또 대홍단군과 보천군 이 두 군의 상당 부분이 해당합니다. 이 지역들이 마치 폭격 맞은 것처럼 초토화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는 화산재입니다. 화산재가 멀리 날아가기도 하지만 북한 전역에 제일 많이 떨어지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네, 이게 반경 180km까지 피해를 주게 될 거다 라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180km 반경이면은요, 함경북도와 양강도 전체 그리고 자강도와 함경남도의 상당 부분을 포함합니다. 이 넓은 지역이 화산재로 뒤덮이게 될 거다라는 뜻이죠. 화산재는 30mm 정도만 쌓여도 농작물의 90%가량을 죽인다. 네, 그렇게 전문가들은 말하더라고요. 그러니 북측의 농작물 피해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화산이 또 언제 터질지 이걸 알 수가 없죠. 백두산이 100년 주기로 터진다, 200년 주기로 터진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과거에 그러했으니 아마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경험치에 불과한 거죠. 다행스러운 건 전조현상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더라고요. 윤성효 교수, 앞서 언급했던 윤성효 교수의 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전조현상은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진의 빈도와 규모더라고요. 요즘에 지진 뉴스 나오면 좀 주목해서 보게 되는 이유가 바로 백두산 화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둘째가 화산가스입니다. 위성으로 관찰을 해보면 이산화황이 증가하면 이건 화산 분출의 전조 현상일 수 있다. 그런 말이더라고요. 또 백두산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 산사태에 해당하는 암석사태. 네, 이게 발생하면 백두산이 터질 수 있다라는 전조 현상이라는 거고요. 또 화산가스 중에 CO2, 이산화탄소가 있잖아요. 이 CO2가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면 나무가 말라 죽습니다. 백두산 주변의 나무가 갑자기 고사한다면 이건 화산 분출의 전조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로 천지 주변에 온천수가 있는데 여기서 수소와 헬륨 이런 게 이상적으로 늘어난다면 이건 화산 폭발의 전조 현상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게 윤성효 교수의 설명입니다. 문제는 뭐 이걸 미리 알게 됐다는 건 다행스러운데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걸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다시 말해서 제대로 대처 방안을 마련하려면 북한 과학자들만으로는 힘이 딸릴 것이고 남한 학자들 그리고 전 세계 학자들 전문가들이 백두산을 공동으로 연구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절차를 좀 밟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상황을 봐선 이게 가능할까 싶은 거죠. 특히 남북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북측 당국이 한국 과학자를 받아들이겠느냐 이런 문제 충분히 제기할 수 있죠. 게다가 거기 들어가서 연구를 하려면 최첨단 장비를 들고 가야 될 텐데 반입 금지 장비들 엄청 많을 겁니다. 그걸 다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문제도 생기는 거죠. 이거 관계가 좋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해서 백두산 화산 폭발 가능성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남북관계 개선부터 이루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 다음부터 차근차근
국제사회가 함께 전문가들 그룹을 형성해서 백두산 연구를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근데 현 상황을 보면 그게 좀 요원해 보인다. 네, 그게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답답하죠. 어쩌겠습니까? 네, 100년 주기, 200년 주기, 네, 그 주기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 게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